시간 있어? 조 박사님 여자친구 있어? 조 박사님은 남동생 있어? 학교에 편의점 있어? 이어폰 있어? 이어폰이 없어. 충전기도 있어? 좋은 계획이 있어? 화장실에 휴지 있어? 지갑은 어디에 있어? 냉장고에 오이 있어? 생각이 있어 없어?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안녕하세요, 헛쌤입니다. 오늘은 1급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있어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물이 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이렇게 이가 있어요랑 에 있어요도 어려워하고 1급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에요 하고 있어요가 뭐가 달라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에요. 그리고 물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영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중급 단계쯤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관심이 있어요. 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하고 같이 결합을 하는데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랑 같이 사용해요?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있어요의 가장 기초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모든 것을 다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를 정말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의 있어요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수업의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있어요, 한국어의 있어요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있어요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서 저는 가방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방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있어요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 무엇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에서 그 무엇에 들어가는 단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있어요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exist의 의미를 갖는 있어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발음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하고 없어요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없어요. 고양이가 없어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에요, 예요 하고 있어요가 뭐가 달라요? 입니다. 아마 영어에서는 is, are의 의미가 there is a cat으로도 쓰고 this is a cat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이에요, 예요, this is a cat, 고양이예요. 이거 하고 there is a cat, 고양이가 있어요. 이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만약에 질문을 했어요. What is this?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This is a cat. 고양이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뭐예요? 고양이예요. 이렇게 대답하죠? 하지만 Is there a cat? 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네, 고양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방이에요. 좋아요. 방이에요. 다시 한번. 어디예요? 방이에요. 방이에요? 고양이가 있어요? 네, 고양이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 이건 고양이에요. 고양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하지만 고양이가 있어요? Is there a cat? 이렇게 질문하면 네, 고양이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고양이가 있어요? 아니요. 고양이가 없어요. 자, 고양이가 있어요? 아니요. 고양이가 없어요. 다시 한번. 고양이가 있어요? 아니요. 고양이가 없어요. 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cat?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고양이가 방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언제 이 있어요를 사용해요? 언제 가 있어요를 사용해요? 언제 이를 사용하고 언제 가를 사용해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이 있어요는 이하고 가는 앞에 있는 noun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에 명사가 만약에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이를 사용합니다. 받침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의 final consonant를 말해요. 예를 들면 자, 책상이 있어요를 말하고 싶어요. 책상이 있어요. 책상은 마지막에 final consonant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창문.
창문. 역시 파이널 컨소넌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울 있어요. 거울. 파이널 컨소넌트가 있지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언제 가 있어요를 사용해요? 네, 받침이 없을 때, 받침이 없을 때 가 있어요를 사용해요. 어떤 단어가 받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의자, 의자, 의자가 있어요. 자, 파이널 컨소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있어요를 사용해요. 치마, 치마. 파이널 컨소넌트가 없어요. 치마가 있어요. 치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네, 교실이에요. 교실이에요. 교실에 뭐가 있어요? 교실에 뭐가 있어요? 네, 의자, 의자가 있어요. 좋습니다. 또 책상,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거? 지도예요. 지도.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지도가 있어요. 좋습니다. 교실이에요.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럼 학생이 있어요? 아니요. 학생이 없어요. 좋습니다.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네.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좋습니다.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네,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화를 할 때,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의 질문에,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은 너무 불편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냥 네,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실에 책상이 있어요? 라는 질문은 yes or no question이에요. 있어요, 없어요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답은 뭐예요? 네 or 아니요. 그리고 있어요 or 없어요가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할 때는 네,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네, 책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보통 네, 책상 있어요. 이렇게만 말할 때도 있어요. 네, 책상 있어요. 의자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은 yes or no question이에요? 아니에요. 어디? where? 이라고 물어본 question이에요. 그러니까 yes or no question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보면 책상이 교실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교실에 있어요는 괜찮습니다.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교실에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이 where이기 때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꼭 해줘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책상 위는 안 말해도 괜찮지만 교실에 있어요는 꼭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는 빠질 수 없어요.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교실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냥 교실 있어요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꼭 교실에 있어요. 에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have의 의미를 갖는 있어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I have 이런 의미로 쓰이는 이가 있어요입니다. 자, I have something, she has, he has something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있어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할 때 저는 I를 붙여서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봅시다. 저는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컵이에요. 좋아요. 컵이에요. 자, I have a cup. 어떻게 말해요? 저는 컵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컵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가방. 가방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저는 가방이 있어요. 저는 가방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빨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우산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저는 우산이 있어요. 저는 우산이 있어요. 가 있어요. 받침이 없는 단어예요. 연습해 봅시다. 자, 이게 뭐예요? 주스예요. 주스. 어떻게 말해요? 저는 주스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계. 좋아요. 시계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시계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있어요. 자, 어떻게 말해요? 저는 충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충전기. 저는 충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있어요, 없어요의 의미를 잘 알았나요? 그러면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가방이 있어요. I have a bag 이고요. 저한테 가방이 있어요. 또 I have a bag 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두 개가 좀 달라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가방이 있어요 라는 문장은 그냥 I have a bag 이라는 의미이고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를 사용하면 보통 우리 반 학생 중에서 우리 반 학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한테 가방이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요, 저한테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방이 있어요는 누구?
집중되지 않는 그냥 보통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가방 있어요 보다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 저요. 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저한테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선생님이 비디오에서 여러 가지 있어요를 이야기했어요. 뭐 시간이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단어에 있어요를 같이 사용해요?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있어요 앞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중급까지 배울 때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단어들을 대표로 한번 모아봤어요. 여기 있는 단어들만 연습을 해도 있어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ings에 대한 연습은 많이 했어요. 뭐 책상이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충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person은 사람이 있어요. There is a man 이런 의미가 아니라 I have의 의미예요. I have 뭐 boyfriend, I have a girlfriend 이런 의미의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있어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남동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겠죠. 남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I have a child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child 어떻게 말해요? 아이예요. 저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요. 저는 남동생이 없어요. 오빠가 있어요. 아니면 저는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abstract한 단어들인데 모든 그런 추상 명사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주 사용하는 추상 명사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아마 영어하고도 비슷해요. I have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인데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우리 같이 뭐 산책하러 갈래요? 이렇게 배웠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약속. 우리 내일 7시에 만나요. 네, 좋아요. 약속이에요. 약속했어요.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요. 네, 알겠어요. 약속이에요. 자,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네, I have an appointment. 이런 뜻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만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씁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plan이요, plan. 내일 뭐 할 거예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저는 계획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think인데요. 어떤 생각이 나한테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로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어요 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영화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자주 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nterest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은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좀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좀 괜찮아 보여. 이렇게 말할 때도 저는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원이 있어요. 소원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저는 소원이 있어요. 내일, 어디에 가고 싶어요. 이런 것도 소원이고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소원이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어떤 마음인데요. 나는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자신감입니다. 영어로 confidenc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think,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이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해요. 그 사람은 무엇을 잘해요. 이렇게 말할 때, 실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실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 실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요리 실력이 없어요. 별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격이 있어요. 이 단어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qualification이 다 자격이에요. 그래서 the entrance qualification 하면 입학 자격.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라는 의미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입학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영어의 deserve라는 것도 자격이라고 써요. You deserve it. 이렇게 말하면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센스가 있어요 라는 건 영어의 센스에서 온 말인데요. 그 사람은 일을 할 때 센스가 있어 라고 말하면 일을 잘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한테 센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은 옷 입는 센스가 있어. 패션 센스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옷을 잘 입어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은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할 때 패션 센스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있어요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셨나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